어릴 적 읽던 동화는 항상 해피엔딩이었지. 근데 어른이 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왜 자꾸만 새드엔딩 같을까? 오늘 밤은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4가지 서글픈 진실을 들려줄게.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잘나서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조용한 응원 속에서 빛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밤동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밤하늘 별들이 저마다 빛을 내며 뽐내고 있었어요. 내 파란빛 예쁘지? 어머, 내 노란빛 좀 봐. 까만 하늘 속에 나만한 색이 없지. 어머, 무슨 말씀을요. 빨간 내 빛이 최고라고요. 저마다 자신의 빛이 최고라며 콧대를 높였답니다. 그 옆에서 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달은 그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고요히 있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감탄할 때마다 별들의 자존심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별들이 달에게 물었어요. 우리 중 누가 제일 예뻐? 달은 대답했답니다. 저마다 모두 아름다워. 달은 예민한 별들의 마음을 항상 다독여 주었어요. 따뜻한 달빛을 내뿜으면서 말이죠. 그 덕분에 별들은 마치 하늘의 주인이 된 것처럼 콧대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달이 짙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환하게 빛나던 별들도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말없이 자신을 비춰주던 달빛의 소중함을요. 우리는 때로 너무 익숙해진 존재들에 대해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지 않나요? 하지만 잠깐만이라도 그 존재가 사라지면 금세 깨닫게 되죠.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사실은 묵묵히 나를 비춰주던 누군가의 달빛 때문이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달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꼭 고맙다고 표현해 보세요. 오늘 댓글에는 달님을 닮은 동그라미를 남겨주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달빛이 되어주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나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해. 라는 마음이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숲속 깊은 곳 다람쥐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선 1년에 한 번 도토리를 가장 많이 모은 다람쥐에게 큰 상을 주었지요. 상을 타기 위해 다람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람쥐들은 겉으로 충분히 모았어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 도토리가 남들보다 적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더 많은 도토리를 모으러 나갔습니다. 결국 마을 바닥엔 더 이상 도토리가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누군가 지난번 우승자의 집에서 도토리를 훔쳐간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둑을 찾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또 다른 집의 도토리가 야금야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람쥐 마을엔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내 도토리를 지키느라 잠 한숨 자지 못했고 혹시나 상을 받지 못할까봐 배가 고파도 도토리 하나를 마음 편히 먹지 못했죠. 정답게 오가던 길목엔 뾰족한 철벽과 단단한 벽이 높게 쌓여만 갔습니다. 마침내 시상식 날이 다가왔을 때 마을에는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람쥐들이 먹지도 못하고 애지중지 모아두었던 도토리들이 까맣게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올해 가장 많은 도토리를 모은 1등 다람쥐의 집에서 가장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다람쥐들은 문득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가끔 우리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욕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얼마나 닮아 있나요? 혹시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의 절반이라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전하고 계신가요? 숲속에 토끼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이웃을 도와줬다니 정말 기쁘네요. 이웃들이 칭찬하자 토끼 엄마가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집에서 무슨 특별한 교육이라도 시키시나요? 교육은요, 무슨.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착하게 자라준 덕분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아이들과 엄마만 남게 되자 엄마의 웃음은 차갑게 멈췄습니다. 첫째, 엄마가 더 깍듯하게 인사하라고 했지. 허리가 90도가 아니잖아. 더 숙여야지. 둘째, 엄마가 옆집 다람쥐한테 무조건 장난감 양보하라고 했지. 셋째, 넌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써야지. 아까 까마귀 아줌마한테 왜 반말을 하니? 엄마는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철저히 달랐습니다. 밖에서는 둘도 없이 친절한 이웃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싸늘한 자신의 잣대를 들이밀었지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는 집에서 엄마에게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게 되었어요. 둘째는 동생에게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고, 셋째는 엄마에게 결코 존댓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어땠냐고요? 밖에서는 여전히 완벽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죠. 엄마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밖과 안이 너무 다른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일그러진 뒷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토끼 엄마는 그날 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타인을 향한 친절 뒤에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지 않나요? 당신도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면 댓글에 쉼표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를 조금 게으르게 보내셨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누구보다 현명하게 하루를 사셨을 겁니다. 자, 이제 침대에 누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닷속 아주 깊은 곳,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이의 일과는
그저 눈을 떠서 가만히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해초를 대충 먹어치울 뿐이었죠. 거북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귀찮게 돌아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바다를 부지런히 헤엄치는 친구들을 보며 거북이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휴, 참 귀찮게들도 사시네. 어느 날 부지런한 연어무리가 거북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남게 될 거야. 그러자 거북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움직여야 하죠? 가만히 기다리면 바닷물이 전 세계의 정보를 제 입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요. 전 당신들이 평생을 헤엄쳐서 가야 할 그 세상의 진실을 지금 제 발밑에 걸린 이 쓰레기 봉투 하나로 다 읽고 있답니다. 사실 거북이는 게으른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세상을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보다 게으르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 것이니까요. 때로는 가만히 지켜보는 자가 가장 현명한 법입니다. 바닷속 거북이처럼 가만히 앉아 당신의 댓글로 세상을 읽는 저에게 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흔적이 저에겐 세상을 읽는 또 다른 현명함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또 만나요. 빛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은 게을러도 괜찮아. 그저 너라는 존재 하나면 충분한 밤이니까. 가여운 내 마음이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자책 없이 푹 쉬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줘. 우린 내일 밤에도 만나자. 잘 자.